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테슬라의 인도 공급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공지능 암 정밀 분석 전문 기업 IMBDX가 상장 첫날인 오늘 176.92%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삼성전자가 전거래일 대비 3.66% 오른 8만 5천 원의 장을 마감하며 52주 신고가를 재차 경신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지난달 20일부터 오늘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5조 367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드랩 매매신호 박수연입니다. 반도체 종목의 상승에 힘입어서 2,750선을 유지하던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2,700선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전망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쌍끌이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더했는데요. 2,700선 지지를 확보 여부가 관건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와 미국의 3월 고용지표 결과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런 만큼 내일 장 시작하기 전에 오전 8시 50분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강연회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꼼꼼한 투자 전략 지금부터 내일 아침까지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드랩 매매신호는 이창용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네, 앞으로 한 주의 중심 수요일에는 이창용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주식 투자 인구가 벌써 1,400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다만 그중에서 수익 나는 투자자는 딱 1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수익을 못 내고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지금 이 방송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고 올해 2024년 기회의 장입니다. 이 기회의 장을 살리실 분들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회의 장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1분기가 벌써 끝나고 2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분기에는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낼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1시간 꼼꼼하게 계속해서 전략들 챙겨가시면서 오늘도 히든 종목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히든 종목까지 알차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시장부터 점검을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살짝 아쉬웠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2분기는 이 상승 탄력을 또 이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은 이제 많이 또 올랐었기 때문에 좀 쉬어갈 타이밍이 또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서 오늘 장 한마디를 쉬면서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 모두 다 하락세에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우리가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를 놓고 보게 되면은 최근에 2월 달부터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코스피,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서도 계속적으로 올해 4월 달이 기회의 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회의 장 속 안에서도 쉬어가는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락장을 너무 조급해 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6월 말일이 되면 6월 말까지 공매도가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달간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살리신다면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최대의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나 삼성전자를 놓고 보게 되더라도 오늘
84,000원대를 또 돌파를 또 해줬습니다. 장중에 돌파를 또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 장중에 삼성전자가 8만 원대를 돌파했었던 과거의 모습이 공매도 제한이 됐었고 그 당시에도 그랬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공매도가 제한이 풀리기 전 딱 이 2달에 대한 시기, 이때가 여러분들이 최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렇게 되면 공매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는 주가 하락에 대한 세력이라고들 하죠. 근데 보통 이것을 봤을 때 기관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방에 대한 압력은 없다라고, 리스크가 제한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 2달을 여러분들이 잘 살리셔야 됩니다. 이 2달 안에 반도체든 주도주든 제대로 잡아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만 이 2달의 기회를 좀 살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대형 그리고 종합 반도체 기업 안에서도 현재 실질적으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업황은 개선이 되고 있고 업사이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만 봤을 때도 보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사이클, 이런 밸류체인 단 종목들을 우리가 4월달, 이번 달부터 계속 살펴보게 된다면 이 2달간의 기회에 살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특히나 삼성전자 연봉을 보게 되면은 역사적 신고가 랠리를 기록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가 랠리라고 봤을 때 뭐 다른 뭐 중소형 주단이나 이런 종목들은 신고가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90년대부터 쭉 상승을 보여줘서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반도체가 지금 우리 코스피 시장을 다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살리셔야 우리가 제대로 주식을 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전체적으로 좀 시장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반도체 섹터의 상승 랠리가 조금 쉬어갈 수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4월 달은 반도체가 전체적인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조금 쉬어가게 된다면 상대적인 저가 섹터를 우리가 좀 골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가 섹터는 결국에는 메가 트렌드, 5년에서 10년 동안 상승할 수 있는 반도체와 같은 자동차, 조선, 엔터와 같은 계속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섹터 안에서 상대적으로 저가인 섹터를 우리가 공략하게 된다면 반도체가 조금 더 이번 주 쉬어가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최대한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안에서 조선업종들도 마찬가지로 슈퍼사이클이 또 나오고 있죠. 2008년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신조선가의 상승과 더불어서 조선 시황도 너무나 좋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더불어서 너무나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선업종도 챙겨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챙겨보실 수 있는 방법은 저와 같이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메가 트렌드 종목도 있겠지만은 지수가 많이 빠지게 되면은 급등주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슈에 의해서 개별주 종목들도 우리가 찾아보게 된다면 이런 시장이 만약에 조금 쉬어가는 장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런 방법적인 부분이 모르신다면 제 강의를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특히나 제가 USB에 좀 담아서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주식 투자 계좌 전략 방법과 더불어서 제가 이 두 번째 보시면은 홈런 종목 매매 발굴법이 있습니다. 이 홈런 매매 발굴법 같은 경우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60%에서 7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기적으로 했을 때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발굴법을 USB에 담아서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저와 같이 입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제공해 드릴 거니까 입장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바로 적용이 가능한 단타 검색시까지 드릴 거니까 챙겨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 지금 3월 내내 제가 종목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특히나 50개가 넘는 종목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드리고 나서 승률은 80% 정도. 그래서 보통 이제 8개 종목 드리면은
10개 종목 드리면은 8개 수익 실현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간 200% 넘는 수익. 그래서 이 부분 챙겨보실 분들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 되시고, 특히나 이제 오늘 참여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동안 실시간 단기 종목을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인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매일과 같이 승부 볼 수 있는 종목 드릴 거니까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실제로 시청자분들 중에 조금 고민이 된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들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 보유주에 대해서 수익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또 해드리고, 제가 앞서서 또 말씀드렸었던 홈런 매매 기법 5강을 제가 다 채워서 USB에 다 채워서 드릴 거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3월 동안 가파르게 올랐던 것만큼 자연스럽게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공매도가 제한된 기간 동안 최대의 수익을 또 누려볼 수 있다라고 체크받아봤습니다. 이 기회를 당장 내일 오전 8시 50분에 바로바로 또 전문가님이 준비해주신 무료 공개방송에서 챙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장 종목은 뭐가 될지 바로 공개방송 통해서 이러한 전략들 알차게 챙겨가 보시는 기회를 또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테마가 내일장에서도 강세 보여줄 수 있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바이오 제조 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바이오 제조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주목받는 바이오 산업을 키워가겠다는 비전하에 올해부터 2030년까지 수출 규모를 각각 15조 원, 100억 달러로 제시하면서 연구개발 지원, 바이오 소부장 생태계 조성, 산업 기반 구축, 글로벌 진출 지원 등에 2조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산 지원과 별개로 민간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KDB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에 올해만 4조 2천억 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HLB고요. 오늘장에서 마이너스 3.58% 파란불 켰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오늘장에서 0.35% 소폭 올라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장 핫테마는 바이오였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이 시그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HLB고요. 오늘장에서 마이너스 3.58%가량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종목 내일은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전문가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관망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네. 이슈 자체는 좀 모멘텀이 있어 보이는데 관망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제가 앞선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바이오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장을 또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반도체 종목들도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뭐 3가지 이슈가 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이오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로스 섹터이고 성장주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 산업 안에서 성장주 섹터이다 하면은 바이오 종목 많은 게 없죠. 그래서 다만 우리가 왜 쉬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 안에서 30년까지 민간 투자가 17조 원 이상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봤을 때는 바이오 종목이 전통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성장한 섹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고령화 사회가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옆에 있는 또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가 또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가장 수혜를 받는 산업이 바로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봤을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바이오는 체킹하면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투자를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 정책과 더불어서, 그리고 민간 투자와 더불어서 바이오 섹터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1분기에 ETF 상품을 좀 봤는데 AI 반도체, 그리고 은행, 그리고 그리고 바이오 은행, 이게 이제 ETF 상품이 1분기 수익률이 1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ETF 상품을 잘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만약에 주도 섹터 그리고 주도 산업이 뭔가 했을 때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ETF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창 안에서 HTS 안에서 검색을 하다 보면은 ETF 상품 너무나 많은데요. 근데 그중 안에서 섹터별로만 몇몇 가지만 우리가 반도체든 2차 전지든 바이오든 이렇게 ETF 상품만 보셔도 어떤 섹터가 지금 강한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꿀팁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ETF 상품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섹터가 강세를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이 마지막이 사실 좀 문제인데 결국에는 잘 나가던 제약 바이오 섹터가 하루세 이건 어제자 사실은 이슈이긴 한데 제가 이제 시장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세에서 뭐 1,600억 정도 시장에서 좀 증발이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인이 되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좀 궁금하실 것 같고 그리고 3,000당 제약 차트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꺾였었던 이유가 바로 이 3,000당 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시면은 이 큰 음봉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이날 무려 20%가 하락을 보여줬었던 상황이고 미 제약사와의 소송 문제로 인해서 20%의 급락을 보여주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5%의 하락을 보여줬었던 3,000당 제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게 이제 바이오가 끝날까 안 끝날까 그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소화는 돼야 됩니다. 3,000당 제약도 이런 그 소송 이슈와 별개로 사실은 큰 폭의 상승을 많이 보여줬었고 20, 30% 이상의 단기 상승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한 차례 쉬어가는 타이밍은 나와준다. 다만 이 미국의 이 소송건이 촉발제가 됐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략이 좀 가능하겠지만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줄 수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3,000당 제약은 공략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타이밍에서는 조금 쉬어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HLB를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타이거 ETF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실제로 ETF 상품을 보더라도 바이오 섹터의 ETF를 보더라도 현재까지 2거래일 동안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시기 때 지수 기여도가 높았었던 HAB 전부 다 하락했죠. 그리고 알테온젠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보여주고 전체적으로 시총이 높은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전체적 하락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원인이 아마 코스닥의 하락을 이끌고 바이오 종목 섹터에 대한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HAB를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은 잠깐 좀 소개를 좀 드리면 항암제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품목은 리브세라닙이고 HAB의 가장 큰 특징이 계열사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상장사만 하더라도 9곳이 되고 그리고 비상장사만 하더라도 36곳이 되기 때문에 40개가 넘는 이제 그룹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볼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그룹이 HAB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1분기에 주가 상승률이 무려 20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안 쉬어가는 게 이상할 정도로 조정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만큼 상승폭이 높았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 이어 같은 기간에 코스닥 상승률이 무려 2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랐었던 HLB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HLB는 다음 달 리브세라닙이 FDA 승인 허가가 임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LB 그룹 같은 경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에 대한 자신감은 뭐 높이 있기 때문에 5월 중순 결과에 따라서 HAB의 전반적인 주가에 대한 향방이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5월 중순에는 발표가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특이점을 가지고 공략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리브세라닙의 원가율이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판매를 하게 되면 바로 영업이익률에 바로 찍힌다는 그래서 수익성 굉장히 높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리보세라닌 이외에도 현재까지 안구질환 치료제 임상 3상에 걸려 있고 그리고 항암제도 임상 이상이죠. 그래서 이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HLB는 계속 주목해가면서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차트입니다. 장중에 그래도 그나마 주가 반등이 그래도 올라와 주면서 내일 거래일, 다음 거래일에 내일 어느 정도 시세 반등에 대한 기회를 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중립에 대한 의견을 드렸던 이유는 전체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조금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면서 매매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특히나 HAB를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HLB였습니다. 관망이었고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 차례 쉬어갈 수 있는 부분들 체크해봤습니다. 그래도 5월 중순에 발표되는 리보세라닙 FDA 허가 결과도 확인해 보면서 공략하는 전략은 그럼에도 유효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매일매일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전략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알테오젠이고요. 오늘 장에서 0.35%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 바로 시그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표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늘은 두 개 다 관망 시그널이네요. 네, 제가 웬만해서는 사실은 관망 의견을 잘 안 내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종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자라는 뜻일까요? 비슷하긴 한데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실제로 이제 알테오젠 잠깐 좀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8년도에 설립이 됐고 바이오 베터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로 전문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이 슈미라, 엠브레 그리고 레미케이트의 바이오 시밀러가 주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서는 총 12개국에 총 18개의 파마에 있어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봤을 때는 기술력은 이미 확보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독일 제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이미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매년 2,500억 정도의 기술료를 수령을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 일단 캐시카우는 확보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게 되시면 차트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HLB와 거의 흡사한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2월달, 3월달 힘들었던 상 속에서도 그럼에도 바이오 종목들, 바이오 섹터들이 전체적인 시세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 그 안에 알테오젠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알테오젠의 보합권 속에서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HLB와 마찬가지로 장중에 또 돌파가 나와줬기 때문에 반등이 또 나와줬기 때문에 내일 거래일의 향방이 또 어떨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관망 의견 내드렸던 이유가 기존에 3월 달에 상승했었던 바이오 섹터들의 이유는 전체적인 패시브 자금의 성격의 매수가 계속 강하게 또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4월 달, 4월 초 들어가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전체적인 자금 안에서 봤을 때는 쉬어갈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만 우리가 알테오젠과 같은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면 특히나 5월달 HLB가 이제 5월달에 결과 발표가 나오게 되고 좋은 방향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전체적인 시세 상승이 다시 한번 또 펼쳐질 수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파이프라인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은 성장 호르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임상 1비상이 좀 진행이 완료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곧 그러면 임상 2상이 좀 진행이 또 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성장 호르몬 치료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유방암 치료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병용용법으로 임상 2상이 검토가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임상 1상은 이미 끝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아일리아 바이오 실밀러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국내에서 임상 1상이 완료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파이프라인 자체도 워낙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력은 이미 뭐 HLB와 견주어도 전혀 뭐 밀릴 건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되시고, 다만 우리가 바이오 종목들을 지금 상황에 있어서 생각을 해볼 것은 바이오 수급이 4월달 초 지금 시점에서 있어서 어떻게 되겠는가 이 부분을 판단하면서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도 관망 시그널 받아봤습니다. HLB와 유사하게 최근에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살짝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다시 한번 바이오 강세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심 종목군을 두면서 전략을 챙겨보는 전략들 꼭 메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마 종목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개별주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이창용 전문가가 지목한 강세주는 2018년에 설립된 암 정밀 의료 저기 진단 플랫폼 기업 IMBDX입니다. 단 한 번의 체열로 암을 정밀 분석하고 조기 진단하는 기술을 가진 IMBDX는 역대 바이오 기업 공개 중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는 평가 속에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며 176.92%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은 IMBDX가 개별주입니다. 오늘 상장하면서 굉장히 크나큰 이 열기를 한 몸에 또 받아갔던 그런 종목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뭔가 바이오 특집인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개별주로 또 가져와 주셨는데 상장 이후의 흐름들 계속해서 좋을까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살펴볼 때 사실 오늘 공모가 대비했을 때 170% 이상 상승한 것도 있었겠지만은 지분 관계가 좀 특별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오늘 기술 특례 상장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이 아닌 일반 상장을 하려면 사실 매출은 나와야 되죠. 근데 일단 기술 특례 상장을 했기 때문에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바이오 종목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특례 상장을 했기 때문에 좀 적자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 일단 오늘 상장하면서 액체 생검 플랫폼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생체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생체 검사의 약어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 현재 액체 생검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세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지금 하고 있는 스크리닝, 그리고 1기에서 3기 정도의 환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디텍트, 그리고 3, 4기의 고위험 환자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파일링 검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세 가지의 플랫폼 모두 다 갖고 있는 기업이 동사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분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보시게 되시면은 실제로 옆에 보시면 기관 수요 예측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800대 1일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특히나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보호예수 물량이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유통 물량이 어느 정도 지금 캐파인지 좀 보시게 되시면, 특히나 이제 락업이 걸려있는, 보호예수가 걸려있는 물량이 무려 76%가 됩니다. 락업이 걸려있는 게 76%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나머지 것을 봤을 때는 유통 가능한 물량이 20%밖에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상당한 품절주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특히나 다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보호예수 물량이 한 달짜리에서 3개월짜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물량이 지금 이제 VC 쪽입니다. 벤처 캐피탈 쪽이고, VC가 보통 해당 기업에 시드 투자나 메자닌 투자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구주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상장 이후에 엑시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물량이 지금 460만 주, 470만 주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이 종목은 승부를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달 이후에 주가 흐름을 봤을 때 물려 있는 상황이다 했을 때는 빠르게 대응하셔야 이 부분에 대한 물량, 이 VC 구주에 대한 물량을 전부 다 정상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부분 일단 품절주입니다. 품절주이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내일장 만약에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혼자 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개별주로 INBDX였습니다. 오늘 성공적인 등장을 보여줬는데요. 보호예수 물량도 품절주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내일장에서 어떻게 이 종목을 공략할 수 있을지 바로 내일 오전 8시 50분에 무료 온라인 강연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청용 전문가님과 함께 단타부터 중장기까지 공략할 수 있는 홈런 매매 기법도 이 시간에 배워보시고요. 내일장에서 바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장 시작 전에 든든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을 때 누릴 수 있는 수익률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전문가님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라고 들었어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오늘 보여드리는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모두 다 3월 달에 드린 겁니다. 이 부분 포인트 잡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재룡전기부터 시작을 해서 한미반도체까지, 한미반도체는 또 지난주에 또 드렸었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룡전기입니다. 3월 7일 날 제가 서울경제TV 방송에서 나와서 공개해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시초가의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바로 69%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서는 변압기 섹터이고 개별주 섹터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변압기 섹터,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해당 섹터에 대한 현재까지 수급적인 부분도 원활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을 더 끌고 가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정확한 매도 타이밍은 제가 내일 8시 50분에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 드릴 거니까 방송 참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이죠. 엑시콘입니다. 엑시콘도 마찬가지로 제가 반도체 섹터로 좀 드리면서 개별주로 드렸었던 재룡전기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봤을 때 반도체 섹터이면서 제가 3월 9일 날 토요일 날 방송에서 나와서 공개를 해드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까지 또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이후의 결과는 무려 62%의 상승. 제가 3월 9일 날 드리고 나서 딱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 봤을 때 60% 이상의 상승. 그래서 이것에 대한 후속주도 있습니다. 이 후속주 받아보실 분들은 내일 오전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재룡전기 드릴 때 같은 날 또 공개를 해드렸었던 종목입니다. 보시게 되시면 필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드리고 나서 34%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 30%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추가 목표가는 제가 상향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량 수익 실현 하시면서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우선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6일 날 제가 2주 전 방송에서 나와서 드렸던 종목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6%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다만 이제 두산 우선주와 같은 종목들, 우선주는 사실은 두산 우선주는 제가 이제 두산 주총 일정에 맞춰서 이제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익 실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주총 일정 시즌이 그래도 조금 남았기 때문에 후속주는 있습니다. 후속주 받아보실 분들은 내일 오전 공개 방송에서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제가 앞서서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릴 때 제2의 에코프로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강력하게 제가 안내를 좀 해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 부분과 마찬가지로 그 이후의 주가 상승은 바로 14% 정도, 13% 정도의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아직 멀었고 목표가도 제가 공개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목표가도 내일 오전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드릴 거니까 참여하셔가지고 목표가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이 재룡전기, 엑시콘, 필에너지, 주산에너지와 같은 급등주들이죠. 이 급등주들을 어떻게 잡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전략 한번 AS를 좀 점검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재룡전기입니다. 제가 3월 7일 날 드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 드렸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드리고 나서 바로 69%, 거의 7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매수 전략이 있었습니다. 저만의 매수 전략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왼쪽에 보시면 급등주 조정 계산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어떤 것인지 잘 아실 겁니다. 다만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이 급등주에 대한 조정 폭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급등주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조정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조정에 대한 폭을 자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고 이 부분은 제가 다 공개도 해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따라오실 분들은 저와 같이 방송에 참여하시면서 공개를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이 계산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해당하는 시점에서 최근에 급등 랠리에 있었던 신고가 종목의 고점과 저점을 이 계산식에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딱 입력을 하시게 되시면은 마찬가지로 상승률이 37%가 나왔죠. 그래서 이 37%에 대한 평균적인 조정률은 14%에서 18%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받아보셨던 분들 이 가격대 안에서 전부 다 보시면서 이 가격 안에서 다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결과는 마찬가지로 69%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좋아하시는데 어떨 때 그리고 어떤 가격에서 매수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뭐 지지선, 저항선 그어보아도 이게 거기 같고 뭐 잘 기준이 헷갈리고 이러신 분들은요. 지금 제가 앞서서 보여드리고 있는 계산식을 활용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 기준에 맞춰서 매매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3월 9일 날 드리고 나서 6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드렸죠. 그 이후에 주가 상승은 60% 이상의 주가 상승. 이 부분도 제가 급등주 조정 계산기기를 통해서 공개를 또 해드렸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점과 저점을 계산기 입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고점 그리고 이 저점 급등 전 저점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그대로 입력하시면은 37%의 주가 상승이 나오고 여기에 맞춰서 평균적인 조정가격이 14%에서 18%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이 안에서 그대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시고 나서 그대로 6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오전에 공개 방송에서 이 계산기 제가 제공해 드릴 거니까 맞춰서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 필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필 에너지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3월 7일 날 방송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나서 34%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계산기로 공략해드린 게 아니고 개별주 섹터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목표가 받아보실 분들 그리고 필 에너지에 대한 후속주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받아보실 분들은 내일 오전 8시 50분 제 공개 방송에서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제2의 에코프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한미반도체를 공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고 나서 13% 이상의 주가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추가적인 목표가는 제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해당해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주식 혼자 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저와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 보시게 되시면 50개가 넘는 종목을 공개해드리고 나서 승률은 80% 정도. 그래서 지금 3월 내내 저와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 수익 전부 다 수익으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 가져가실 분들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달에 넉넉하게 세 자릿대 수익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뭐 스윙 기법, 그리고 안타 기법, 또 번트 기법 등 골고루 전략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수익이었습니다. 자, 강의를 바로 들어보면서 그 기법들을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홈런 매매 기법 중에서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면 좋을까요? 큰 수익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수익. 그럼 진짜 말 그대로 홈런 그쵸. 매매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구 이제 시즌이죠. 야구가 네. 또 개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야구가 사실은 제일 관중들이 가장 좋아할 때가 무려 홈런 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이 홈런 매매 기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이 60%에서 70%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꼭 맞는 매매 기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런 매매 기법은 60%에서 70% 이상의 주가 기대 수익률을 갖고 가는 중기 성장주 공략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급등주나 단타를 원하시는 분들, 근데 빠르게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홈런 매매 기법이랑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내서 내 계좌를 빠르게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꼭 맞는 매매 기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메가 트렌드 섹터에서 공략을 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메가 트렌드 섹터는 5년에서 10년 이상의 산업 성장이 유효한 산업 안에서 공략하는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반도체, 조선, 자동차와 같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돈을 벌어다 주는 섹터에서 공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산업 분석과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차트 분석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차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목균형표를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안에서 선행 스팬 2를 또 돌파를 하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목균형표가 매물대 소화를 정말 가시적으로 정말 잘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일목균형표 안에서 선행 스팬 2를 돌파하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봉상에서 121선이죠. 그래서 6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돌파를 하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서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맞춰서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제주반도체의 차트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반도체 섹터이고 반도체 섹터는 메가 트렌드 섹터이죠. 그래서 이 제주반도체가 일봉상에서 선행 스팬 2를 돌파를 할 때 매수, 그리고 동시에 일봉상에서 121선 돌파할 때 매수입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제주반도체를 이 세 가지 요건이 확인이 됐었던 상황에서 매수를 하게 됐다면, 만약에 늦었어도 작년에 10월달, 12월달에 그때만 매수를 하셨더라도 제주반도체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4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요건만 잘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주식시장 안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런 매매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이런 매매 기법을 통해서 수익을 찾아주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분들 정말 큰 수익들을 3월 달에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나도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공부를 같이 하시면서 나의 주식 투자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당장 내일장부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공개 무료 강연에도 꼭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우리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 있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히든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조금 전에 이 시장 상황 짚어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섹터들을 좀 관심 안에 두고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히든 종목? 오늘은 바이오입니다. 아, 바이오인가요? 바이오를 바이오 조금 나왔습니다. 쉬어갈 수 있다라고 봐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네. 바이오 종목 안에서도 아. 갈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오, 부분은 좋습니다. 괜히 히든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오늘의 종목은 엔젠바이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그리고 대코로나 시대 때 상당히 급등을 보여줬었던 엔젠바이오 기억하실 분들 하실 것으로 생각이 좀 됩니다. 잠깐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말씀 좀 드리면 우리가 지금 4월달 초 특정 이슈에 의해서 바이오 섹터가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바이오 섹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특히나 6월달 같은 경우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장기적인 매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바이오 섹터를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엔젠바이오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개요를 잠깐 좀 소개를 좀 드리면 건강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NGS 기반의 정밀 진단 제품이 주요 제품이고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 시약과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최근에 엔비디아와 연결됐었던 C랩과 현재까지 AI 협업을 또 진행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AI와 또 연관이 또 되어 있습니다. AI가 헬스케어 쪽으로 또 확장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연관을 지어서 공략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특히나 C랩도 잠깐 좀 소개를 좀 드리면 엔비디아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같이 엔진바이오로 같이 공략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특히나 지금 NGS 정밀진단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연평균 시장 성장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시면 15% 이상의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전기차도 이렇게 성장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 해당하는 시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 그 안에서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게 바로 엔젠바이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27년도에 해당하는 시장이 무려 36조 원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도 현재 큰 물에서 공략을 할 수 있는 엔젠바이오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오늘 16% 이상의 급등을 보여줬는데 특히나 제가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121선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21선을 여기서 보시게 되시면은 이 회색선입니다. 이 회색선을 돌파하게 되면서 단기간에 16%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현재까지 바이오가 이번 주에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는 가운데에서도 엔젠바이오는 16% 이상의 급등을 좀 보여줬다는 것은 반대 수급이 나오고 있다, 반발 매수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엔젠바이오와 같은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특징은 종목들에 대한 특징은 만약에 폭등을 보여주게 될 경우에서는 급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알테오젠과 HLB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그래서 100%, 2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었던 바이오 섹터. 그 안에서 엔젠바이오를 우리가 공략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것에 대한 자세한 전략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내일 오전 방송에서 한 번 더 강조해 드릴 거니까 이 전략에 맞춰서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은요, 엔젠바이오였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 업체인데요. 엔비디아의 파트너 체결도 모멘텀으로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기술적으로도 매력적이다라고 해주셨으니까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히든 종목까지 알차게 담아봤는데요. 아쉽지만 전문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신드랩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바이오 ETF가 강세를 보였던 1분기에 이어서 정부가 바이오 제조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HLB와 알테오젠 최근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서 관망으로 체크해봤고요. 그럼에도 가는 종목은 간다. 엔젠바이오가 히든 종목으로 바이오 섹터에서 살펴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